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보연 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보연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소장님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아동 심리 상담과 부모 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는 이보연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소장님을 통해서 많은 궁금증을 해답을 얻고 싶은 우리 부모님들의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선 첫 번째 질문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부모 교육이나 현장에서 상담을 통해서 부모님들과 많이 소통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이제는 청소년기 부모뿐만 아니라 유아기 자녀 부모님들도 이제는 어떻게 게임 지도를 해야 되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힘들어하시는 근원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많은 부모님들이 적당히만 하면 내가 뭐라 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데 유아에게는 이 적당히가 사실은 잘 안 됩니다. 사람에게는 뭐 아이뿐 아니라 어른들도 이제 그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가 즐거움에 대한 욕구거든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이러한 즐거움의 욕구가 훨씬 더 강해요. 근데 아이들이 보기에 이 게임은 너무너무 즐거운 놀이 활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계속 이걸 하고 싶어 해요. 게다가 아이들은 인지적으로 자기조절 능력이 상당히 미흡하기 때문에 정말 적당히가 안 되고 이제 계속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걸 보면 이제 부모님이 이제 마음이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괴로워지는데요. 그래서 통제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잘 들여다보면 그렇게 통제가 어렵게 된 이유에는 부모님의 태도가 한 몫을 합니다. 만일 이런 게임 외에 아이에게 즐거운 놀이 활동이 제공되지 않았거나 혹은 게임 활동에 관련된 가정 규칙이 별로 존재하지 않았다면 혹은 존재는 하는데 제대로 적용하지 못했다면은 사실은 아이의 어떤 게임의 어떤 과몰입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어하는 거는 굉장히 많이 어려워요. 사실 아이들 입장에서 조르는 건 너무나 당연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이들이 이제 게임을 하겠다고 이제 조를 때 이제 부모님이 어떤 부모님은 마음이 너무너무 약해지는 거예요. 막 아이가 막 이렇게 막 삐져하고 슬퍼하면 너무 짠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혹은 부모님이 이제 너무 좀 바쁘거나 막 좀 힘이 드실 때 아이가 이제 고집을 부리면 그 때를 다루는 게 또 굉장히 피곤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안 돼가 뭐로 변하겠어요? 되로 이제 변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렇게 제안을 했다가도 어떻게 슬그머니 제안이 풀어지거나 혹은 아이가 때와 고집을 부리면 또 그냥 거기에 져주거나 이렇게 되면 이게 아이에게는 학습 효과가 된다라는 거죠. 옳지. 엄마의 약점은 이거야. 아빠는 이렇게 하면은 견뎌내지 못해.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아이의 때와 고집은 더 많이 이제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도 결국은 이제 별로 좋지 않은 표정으로 게임하게 하면서 좀 왜 저래 이제 이러면서 아이 탓을 하는데 여기에는 부모님의 태도가 한몫했다라는 거를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 중에 게임이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매체다라고 하신 부분을 듣고 보니 유아들이 인식하는 게임과 부모님들이 인식하는 게임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예. 맞을까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이제 부모는 어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보다 인지 발달 수준도 훨씬 더 높고 경험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게임에 대한 생각이 훨씬 복잡하죠. 그러니까 게임의 좀 긍정적인 기능도 잘 알고 있고 부정적 기능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게임을 했을 때 이제 과몰입을 하면 생기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염려하시고 또 요새 그 거북목 요것도 염려 많이 하시고 눈 나빠질까 이런 것도 걱정을 많이 하셔서 좀 그만 좀 해 적당히 해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게임은 즐거운 놀이활동 그 자체예요. 그리고 아이들은 아직 인지발달 수준이 미숙해서 추상적인 어떤 개념을 이해한다거나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또 이해를 못하죠. 내가 이렇게 했다고 바로 거북이가 되는 것이 이제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뭐 시력 저하, 너 이것만 하면 어떡해, 뭐 거북목 이런 얘기해도 이런 부모의 잔소리는 아이들에게는 전혀 와닿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그냥 이 게임이 어떤 즐거운 놀이기 때문에 계속 이런 게임을 찾아 하죠. 게다가 이런 온라인 게임의 그 장점은 아이들 입장에서는 놀이한 다음에 치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리정돈에 대한 스트레스 없고요.
또 계속 질릴 틈을 주지 않죠. 왜냐하면 무궁무진하거든요. 콘텐츠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아이는 이거는 재밌고 즐거운데 왜 엄마는 못하게 하지? 왜 아빠는 싫어하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이제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그리고 부모들이 게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시각 차이가 크다라는 점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스스로 게임을 잘 조절하고 통제할 것이다 라는 기대는 살짝 과잉 기대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아, 그렇군요. 우리 소장님 말씀 중에 저는 계속 이 단어가 들렸어요. 놀이. 네, 우리 아이들에게 놀이가 왜 중요할까요? 이게 우리 인간뿐 아니라 이게 동물들의 세계에서도 놀이 정말 중요합니다. 동물의 왕국 뭐 그런 거 보면은 막 그런 이제 내레이션이 나와요. 어린 아기 사자가 뭐 서로 뭐 뒹굴고 놀이를 통해서 이후 생존에 필요한 기술을 배웁니다. 막 이런 내레이션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아이도 어린아이들도 놀이를 통해서 생존에 필요한 기술들을 정말 많이 배워요. 그냥 우리 어른들이 봤을 때는 그냥 노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들이 있고 아주 여러 가지 발달 능력을 발달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술래잡기를 한다거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거 할 때 보면 이거는 아이들의 어떤 신체 조절 능력과 관련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자신의 신체를 조정해야 그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숨을 고 멈춰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회적 규칙도 이해를 해야지만 이런 게임 활동을 할 수가 있죠. 뭐 퍼즐을 맞추거나 뭐 종이접기 하는 거. 이러한 활동들은 시공간 지각 능력을 높일 뿐 아니라 눈, 손, 협응 능력을 발달시키고 사고력, 문제 해결력, 집중력 이런 거랑도 다 관련이 있죠. 뭐 노래를 지어 부르고 뭐 춤을 추고 혹은 보자기를 메고 나는 슈퍼맨이다 뭐 이런 놀이를 하는 동안에도 아이들은 창의력, 사고력, 표현력 이런 것들을 다 발달시켜요. 우리가 유아기는 일생을 통해서 뇌 발달이 가장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시기다. 뭐 이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뇌 과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뇌 편도체와 전두엽은 사람의 뭐 정서 조절, 그리고 뭐 집중력, 계획력, 사고력, 판단력 이런 거에 이제 관련이 있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하는데, 요 편도체와 전두엽이 어떨 때 발달을 많이 하냐? 놀았을 때. 그러니까 놀이가 이 영역의 그 단백질 생성을 도와주는 역할들을 되게 많이 한대요. 또 다른 연구는 동물에 관한 연구인데 동물들에게 2시간 동안 장난감 같은 걸 주고 놀게 했더니 2시간 지난 후에 뇌 무게와 효율성에서 차이가 일어났다라고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놀이는 인간의 신경세포 간의 연결, 그러니까 시냅스를 발달시키는 데 굉장히 큰 영향을 줘요. 그래서 그냥 결론을 말하면 놀이를 많이 하면 더욱더 똑똑해진다. 이렇게 뇌 발달뿐 아니라 놀이 자체는 즐거움을 주는 활동이고 스트레스의 아주 강력한 해소제잖아요. 그러니까 놀이만 잘해도 애들은 똑똑해지고 더욱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 그렇군요. 아이들이 행복한 게 무엇보다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럼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연령에서 이뤄내야 할 발달 과업이 있다라고 들었어요. 특별히 유아기 때 이루어야 할 발달 과업이 있나요? 유아기라 그러면 대략 이제 만 2세에서 이제 6세, 만 6세 사이의 아이들을 우리가 일컫는데요.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발달 과업은 뭐니 해도 자율성과 주도성. 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아기가 되면 아이들은 이제 잘 걷고요, 말도 막 잘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약간 잘난 줄 알고 스스로 하려는 행동을 아주 많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고집이 아주 심합니다. 뭐 안 돼, 내가 할 거야. 뭐 이런 어떤 거절증과 같은 이런 언어 형태도 많이 보이고요. 이렇게 이제 자기 주장을 나타내는 건 아이 입장에서는 나도 이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자율성을 갖춘 그런 인간이 돼야 돼. 이런 시도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모두 받아주게 되면 너무 자기식대로만 하려고 한다거나 그래서 규칙과 규율을 잘 따르지 않는 못하는 그런 아이로 성장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유아기의 부모님은 아이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해야 하는 것, 해도 되는 것, 그리고 아이가 하면 안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잘 변별해서요. 아이가 할 수 있는 거 해야 되는 거는 스스로 해보도록 적극적으로 격려하고 가르쳐 줘야 하고요.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제한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는 정말 진정한 의미의 자율성을 얻게 될 수 있어요. 자율성이라는 게 그냥 자유와 방종이 아니거든요.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거, 이게 자율성이에요. 그래서 보통 2세에서 4세에는 이런 자율성을 위해서 열심히 연습해야 되는 거고, 자율성을 이루게 되면 이제 4세에서 6세가 되면 자신이 정한 목표를 향해 아주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주도성을 발달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유아기에는 이런 자율성과 주도성 외에도 또 하나의 중요한 발달급이 있는데 바로 이게 사회성이에요. 그러니까 유아기의 아이들은 대부분 기관 생활을 시작합니다. 이때 처음으로. 그래서 기관 생활을 잘 해내려면 사회적 규칙 잘 지켜야 되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지낼 수 있어야 되고, 또 함께 놀이할 수도 있어야 돼요. 특히 유아기의 사회적 관계는 대부분 놀이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놀이 안에서 순서를 지키고 장난감을 나누고 공유하고 규칙 따르는 거, 이거 못하면은 사회성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런 사회성과 더불어 또 뭘 해야 되냐? 유아기에는 신체 조절 능력이 많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 생활 습관을 익힐 때가 된 거죠. 밥을 스스로 먹거나 신변 처리를 한다거나 옷을 입거나 세수를 한다거나 하는 거 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하는데, 요즘 유아는 하나 이 기본 생활 습관 중에 하나 더 첨가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요즘 유아들을 뭐라 그래요? 디지털 네이티브. 원주민이라는 거예요. 벌써 태어날 때부터 얘네들은 디지털 기기에 굉장히 익숙한 아이예요. 그래서 이제 미디어에 일찍부터 노출이 되기 때문에 미디어를 사용하는 습관도 기본 생활 습관에 꼭 넣어줘야 돼요. 이러한 생활 습관을 제대로 갖추고 자율성을 잘 갖췄을 때 아이는 나 되게 괜찮은 사람이야 라면서 자존감도 높아지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는데요. 상호작용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우리 아이들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발달을 이룰 텐데 그 안에서 키울 수 있는 역량이 무엇일까요? 상호작용 경험은 아이의 사회성 발달에 굉장히 필수적이죠. 사회성이 뭐예요?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능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봐야 이 상호작용 그리고 사회성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나 형제자매랑 어울리는 것은 물론이고요. 또래, 친구들 그리고 다른 성인들과도 상호작용 되게 많이 해야 돼요. 이런 상호작용이 중요한 이유는 사회적 규칙, 규범, 예절 배우는 거. 여기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요. 또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입장이나 생각, 사고 이런 것들을 이해하게 되니까 자기중심성에서 또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사실은 상호작용을 하다 보면 약간의 긴장감도 느끼게 돼요. 경쟁도 해야 되고 협동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도 아이의 정서 조절에 아주 큰 영향을 이제 미치게 이제 되는 거죠. 또 상호작용하면서 또 특히 놀이와 같은 상호작용을 통해서 아이들은 되게 많은 것들을 배워요. 엄마나 아빠 혹은 형제자매 친구랑 놀면서 모르는 것도 배우고 새로운 것도 익히게 되고 틀린 것도 이제 교정하는 경험을 이제 갖게 되죠. 요즘 상담을 하다 보면은 기관 적응에 어려움을 보이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러한 아이들의 공통점이 뭐냐? 상호작용 경험이 너무 적었다. 또래와 놀이하거나 아니면 가정에서도 부모와 함께 놀이를 통한 상호작용 경험이 적었기 때문에 사회적 기술을 배우지 못해서 기관에도 이제 어려움을 이제 겪게 되는 경우들이 이제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런 상호작용이 이제 사회성에 도움을 주지만 또 아이들의 자존감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건 뭐냐?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고 상호작용을 못 하잖아요. 상대를 쳐다봐야지만 관심을 줘야지만 사실은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요. 아이들에게 관심은 어떤 거냐면 어머 저 사람이 나 좋아하나 봐. 나를 중요시 여기나 봐. 그래서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 봐. 이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상호작용은 사회성뿐 아니라 아이들의 자존감 발달에도 큰 도움을 주는 것이에요. 네, 그렇군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네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게임을 좋아하는 이유는 아까 우리 소장님도 설명해 주셨지만 놀이 그 자체이기 때문인데 아무래도 게임이기 때문에 자극적인 요소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흥미를 끌어내려면 자극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건 사실은 사실이에요. 몸이 건조하고 단조로우면 금세 지루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어린 아이들의 주의력은
굉장히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아용 게임의 대부분은 이런 감각 자극적인 요소를 사실은 집어넣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아이들이 거기에 붙어 앉아서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하는 그런 온라인 게임들을 보면 시청각 효과 장난 아니고요. 그리고 화면 전환도 굉장히 빠르게 이제 일어나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눈을 떼지 못해요. 물론 이런 유아용 온라인 게임의 대부분은 제작 의도가 그냥 아이들을 그냥 단순히 즐겁게만 하는 거를 떠나서 좀 뭔가를 배우게 하려는 이제 학습 의도도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의 특성을 생각했을 때 이 아이들이 그런 제작자의 의도를 잘 알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극적인 부분들에 사실은 다 꽂혀요. 그래서 아이들 보면은 게임하면서 나는 어떤 우스꽝스러운 어떤 표정, 혹은 뭐 웃긴 소리, 이거에 되게 그 즐거워하면서 계속 그것만 반복해서 보거나 듣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너무 자극적인 거에 많이 길들여지게 되면 아이의 주의력에도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덜 자극적인 콘텐츠를 보게 되면은 이제 금세 이제 지루해지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냥 그거를 끝내거나 어떤 다른 걸로 계속 이제 빠르게 이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유아기에는 이제 전뇌가 발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뇌가 불균형하게 발달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유아기에 너무 단순 감각적인 자극만 치중하게 하면 안 되고요. 직접 조작하고 경험하고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좀 다양한 활동들도 이제 줘야 하는 거죠. 또 게임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조금 큰 한계점도 있는데, 뭐 요즘 막 AI 굉장히 아주 핫하잖아요. 그래서 뭐 AI 시대가 와갖고 막 뭐 쌍방향 소통을 한다 막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실제 아직 그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유아들이 게임을 할 때 이렇게 보면 어떤 피드백을 이 게임이 주기는 하는데 이게 진짜 실제 소통만큼 그렇게 현실적이거나 아이가 딱 이해하기 쉽게 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피드백을 줘도 이제 건너뛰기 기능 같은 거 그냥 너 바로 그냥 패스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직접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통한 소통과는 정말 큰 질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앞서서 유아기의 발달 과업 중에 하나가 사회성이라고 한 점을 생각할 때 이러한 어떤 일반적 소통은 아이들의 이제 사회성 발달에는 좀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네, 우리 소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게임과 우리 아이들 발달 특성 너무 중요한 이야기 다뤄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좋은 말씀해 주신 우리 이보현 소장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